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7 2018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아래 베젤이 조금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좌우 베젤이 조금 두껍나 싶긴 한데 뭐 아주 프리미엄 플래그십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뒤쪽은 이렇게 생겼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마감이에요. 요거는 강화 유리긴 한데 뭐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반짝거리는구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뭐 저는 크게 불만이 있는 디자인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아래쪽에 USB-C 포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USB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가 메탈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고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걸 생각했을 때 거기다가 방수 방진도 전혀 생활 방수 코팅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외전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이렇게 알림 아이콘 톡톡 하면은 본인 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 있고 화면은 뭐 그냥 평범해요. FHD 플러스 해상도의 펜타일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그냥 평범해요. 휘드도 나쁘지 않고 균일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인성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형광스럽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그냥 제 취향일 수도 있고 요 밑에 색깔 최적화가 있죠. 따뜻하게 차갑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고급으로 가면은 RGB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색 템플릿도 최적화, 영화, 사진 기본 이렇게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돼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잠금 해제는 안면 인식이나 오른쪽에 있는 지문인식 센서 오른쪽에 여기 옛날 손이랑 똑같이 전원 버튼과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왼손으로 이렇게 중지손가락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잠금을 해제하면 돼요. 삼성 거 치고는 뭐 느리지도 않고 인식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요거 나쁘지 않게 썼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항상 보시는 삼성 익스피리언스 버전에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8.1도 아니고 8.0인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 버전은 9.0이에요. 뭐 항상 있는 기능들 요렇게 해가지고 캡처하고 스마트 캡처 되니까 요렇게 스크롤 캡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듀얼 메신저 기능이 있으니까 다중 아이디 지원 안 되는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다른 아이디로 2개 쓸 수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뒤쪽에 지문인식 센서 달렸을 때 요렇게 제스처로 내렸다 올렸다 알림창을 하는 기능 있죠. 얘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문 센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냥 손에 잡고 쓰다가 조금만 삐끄덕거려도 이게 내려와 버리니까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끄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에 화면 제스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를 숨기고 요 밑에 조그만한 구역에 쓱쓱 훑어주면 이전, 홈, 멀티태스킹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돼요. 이런 기능이 삼성이 처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뭐 아이폰에도 비스무리한 기능이 있고 시작은 블랙베리 OS 10이었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샤오미나 원플러스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는데 보고 배울 회사와 기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이 정도 감도와 인식률과 이 정도로밖에 못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전 이거 몇 번 쓰다가 열받아가지고 끄고 썼어요. 거기다 많이들 사랑해주는 기능이죠. 삼성페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NFC를 사용한 삼성페이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NFC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MST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능 그 자체로만 보면 엑시노스 7885 옥타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옥타코어는 쿼드가 아니고 듀얼코어 A73이랑 헥사코어 A53이 들어가 있어요. 쓰면서 동작 자체가 굼뜨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로딩이 느리다 아니면은 뭐 앱 설치가 뭐 심각하게 느리다. 왜냐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런 거에서 제일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잔렉들이 있어요. 삼성이 요즘 이런 기계가 흔치 않은데 특히나 웹브라우징 같은 거 할 때 주소창을 눌렀을 때 이러면서 뜨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럴 성능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요 트리플 카메라죠.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A9은 4개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걸 켜려면 전원 버튼 빠르게 2번 누르는 바로 가기가 저는 제일 편하고요. 먼저 메인 센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24메가픽셀이어가지고 줌 땡겨도 디테일 레벨이 괜찮은 편이고요. 색깔도 화사하게 잘 나오고 f1.7이어가지고 OIS가 없는 게 아쉽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끼는 편도 아니에요. 자동 HDR도 있어서 역광 같은 상황에서 이미지도 괜찮고요. 여기 장면 최적화라 그래가지고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에 맞는 프로필을 입혀주는 기능도 생각보다는 잘 작동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라이브 포커스예요. 삼성이 라이브 포커스를 왜 이렇게 못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디테일이 꽤 떨어지고요. 모서리 인식도 제법 안 되는 편이에요. 형태가 명확한 물건에선 봐줄 만한데 조금만 복잡하면은 확 뭉개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도 상황은 비슷해요. 뭐 거의 그냥 폼으로 있다고 정도로 인식하면 되는데 8메가픽셀의 화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이 이건 센서가 작아서 그런지 너무 심각하게 구려요. 이건 밝은 곳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색깔도 완전히 죽은 색깔로 나오고 흔들림도 상당히 심해요. 뭐 저조도에서의 디테일 같은 거는 애초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전면 카메라예요. f2.0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2.0 자체야 1.9의 전작보다는 나빠졌지만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제법 흔들려요. 여기 전면 LED 플래시가 달려있고 셀피 포커스 기능으로 아웃 포커싱이 되고 뭐 조명 효과로 뭐 왼쪽 조명 오른쪽 조명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면 카메라가 실내에만 들어가도 꽤 흔들려요.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요즘 이런 것까지 따로 말해줘야 돼서 좀 웃기긴 한데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이 잘 들어가 있죠. 요거 통한 출력은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근데 스피커를 한동안 요쪽에 넣더니 이번에는 아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크게 불만이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저는 옆이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스피커 품질은 예상하셨겠지만 그냥 혼자서 들어줄 만한 딱 그 정도 소리고요. 뭐 베이스 그런 거 없고 약간 뭉개지긴 하는데 뭐 크게 심각하진 않아요. 다행히도 다른 삼성 기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퀄라이저가 있고 사용자 설정도 가능하고 밑에 다양한 효과들 업스케일러, 진공관 앰프, 콘솔 이런 거 있고 어댑트 사운드도 있으니까 이어폰을 쓰실 때는 돌비 애트모스까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취향에 맞춰서 들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터리인데 화면 켜진 기준으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기를 워낙 많이 쓰는 편이고 와이파이 없이 LTE만 흰색 화면이 많이 나오는 웹 브라우징을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와이파이 쓰시면 1-2시간 정도 더 갈 거예요. 어쨌든 제 사용 패턴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문제는 충전이에요.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한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고속 충전이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들길래 30분 하면 29%, 1시간 하면 52%, 완충에는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더 높은 출력에 혹은 고속 충전이 지원하는 충전기를 연결해도 그게 지원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점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가격을 떼놓고 그냥 기계만 봤을 때는 나쁜 폰은 아니에요. 화면도 크고 메인 셀서 카메라도 제법 나오고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나쁜 폰은 아니에요. 근데 명색이 갤럭시 S 시리즈 바로 밑에 있다는 갤럭시 A 라인에 9가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7 정도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전작에도 됐던 삼성페이 방수방진 이 메탈 프레임도 아니고 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뭐 나는 그런 기능 안 쓰는데 삼성페이도 안 쓰고 뭐 메탈 어차피 케이스 씌울 거니까 상관없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방수방진 뭐 샤워하면서 비 내리는데 안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요거 별 잘 되지도 않는 카메라 여러 개 박아놓고서는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기능들 고속 충전 같은 것들을 뺐다는 점에서 굉장히 괘씸합니다. 가격을 인하했다. 가격을 인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 그래도 499,400원이라는 거죠. 2018년에 이 499,400원 받을 기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럽에도 비슷한 가격에 출시됐었거든요. 350유로 정도에 출시됐었는데 이미 260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260유로면 한 33~4만 원 하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그래도 삼성이고 뭐 AS도 편하고 뭐 크게 나쁜 기기는 아니고 저는 그 정도면 납득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499,400원이다.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계고 삼성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놓고서는 렌즈만 여러 개 박아놓고 홍보하는 거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전략이고 어딘가에선 잘 먹힌지 모르겠지만 딱히 고객을 생각해주는 마음 따뜻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전작보다 10만 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10만 원 유지를 하고선 넣을 거 다 넣어주고 그럼 또 A9을 사라 그러겠지. A 시리즈 라인업 자체가 조금 꼬여간다는 느낌입니다. 뭐 라인업 꼬이는 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좀 치사한 폰이에요. 나쁜 폰은 나쁜 놈은 아닌데 좀 치사해. 여기까지예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죄송합니다.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까지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요거 반짝반짝해서 눈 아프게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